안녕하세요. 조용한 부자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투자자라면 한 번쯤 느꼈을 내용입니다. 바로 내 주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금융 문맹일까? 입니다. 주식을 공부하거나 투자를 시작하면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느껴집니다. 가족이나 연인, 친구를 보면 아직도 월급 통장에 돈을 그대로 묵혀두거나 심지어 저축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S&P 500 같은 ETF라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조심스럽게 권해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합니다.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또는 주식하다가 망한 지인의 썰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금세 로또 1등만 되면 좋겠다 같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럴 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어쩌려고 저렇게 관심이 없지?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사람들 중에도 투자가 아닌 도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주식을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하고 몇 시간 또는 하루도 되지 않는 시간에 먹고 빠지는 단기 매매를 반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약속한 듯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나 아는 형은 욕심 안 부리고 하루에 1%씩만 먹어. 1년에 7%? 그걸로 언제 부자 되냐? 연 7% 수익률은 굉장히 낮은 수익률이며 매일 1% 수익률은 굉장히 소박하고 현실적인 수익처럼 말합니다. 만약 매일 1%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제 전 재산을 그 사람에게 맡길 겁니다. 단타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봤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런 단기 매매에 재능이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게 당신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주식을 이용한 돈놀이는 절대로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금을 고집하는 사람이나 단기 매매에 몰두하는 사람이나 결국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둘 다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는 상태, 즉 금융문맹의 한 형태입니다. 만약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설득하지 마세요. 돈 이야기는 논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을 통해서만 받아들여지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하나 볼까요? A씨는 퇴근 후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그냥 예금에 넣어두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ETF라도 조금씩 분산 투자하시는 건 어떠세요? A씨의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원금은 보장돼? 너 그런 거 하다가 집안 말아먹는다. 이건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세대마다 위험을 받아들이는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예금이자가 연 10%를 넘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은행에 돈을 맡기기만 해도 자산이 불어났고 그게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ETF라는 개념도 없었고 주식 역시 지금처럼 앱으로 몇 초 만에 사고 팔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투자는 일부 자산가나 증권사 직원들의 영역이었죠. 그러니 그 세대에게 주식이나 ETF는 위험하고 나와 상관없는 세계였던 겁니다. 그들의 경험 안에서는 예금이 곧 투자였고 그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문제는 그 경제관념이 자녀 세대에게 그대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결국 부모 세대의 안전한 돈 관리가 자녀 세대에게는 금융문맹의 씨앗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 중에도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지만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래도 이건 해야 된다고 밀어붙이면 결국 감정 싸움으로 번집니다. 이번엔 제 지인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지인은 아버지에게 S&P 500을 강력 추천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자식의 말을 믿고 1억 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단기 조정이 오면서 주가가 10% 떨어졌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소화불량까지 왔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거라고 설명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신뢰하지 않게 됐고 결국 손절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 몇 달간 지인과 아버지는 관계가 서먹서먹해졌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설득의 결과입니다. 돈이 걸리면 사람은 이성보다 감정이 앞섭니다. 가족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가족이기 때문에 더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투자로 가족을 설득하는 건 결국 본인에게도 관계에도 손해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투자 성향은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주가가 20% 떨어져도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신의 부모님이나 다른 누군가는 잠도 못 잘 정도로 엄청난 불안으로 받아들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성향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성향은 논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체감해야만 바뀝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금융문맹이라면 그건 금융지식이 부족해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시장을 직접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끔 누군가 주식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안 한다고 말합니다. 괜히 이야기를 꺼내봤자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생각을 강제로 주입하거나 내 방식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들 뿐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보다 실천을 택했습니다. 꾸준히 현금을 우량한 자산으로 바꾸는 행위를 멈추지 않다 보면 결국 그 결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의지가 생긴 누군가는 묻겠죠. 너 그거 어떻게 한 거야? 그때가 바로 말할 때입니다. 그때는 설득이 아니라 공유가 됩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결국 투자에서 가장 현명한 태도는 주변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나 자신을 단단히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금융문맹이라 느껴져도 그건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경험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설득하려 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결과를 보여주세요. 말보다 조용한 행동이 더 큰 신뢰를 만듭니다. 시간과 결과로 보여주는 사람이 결국 진짜 부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들을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으로 가야 되겠어요.